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제 새로운 아프리카 국가를 하나 배워볼 텐데 어떤 나라인지 궁금한데 저는 이제 한번 세어봤더니 지금까지 14개 국가를 아프리카 국가 중에 다녀왔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야기할 이 국가는 가보지 못해서 근처에만 가봐가지고 굉장히 사실 궁금한 나라인데 너무 아쉽다. 아쉽죠. 너무. 그렇죠. 같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그쵸. 가면 좋겠고 그래서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배우고 싶어서 왔고요. 저는 그 나라에서 온 그 나라. 과연 어느 나라일까요? 네. 카메룬. 네, 반갑습니다. 카메룬에서 온 메르젤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프리카 여행을 함께 하게 돼서 너무 반갑게 생각하고 또 오늘 카메룬 이야기하니까 집 생각 많이 나고 많은 좋은 추억과 재미있는 생각들 많이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카메룬이라고 할 때는 영어로 대부분 많이 인식되는데 보통 카메룬. 그래서 보통 불어 쓰신 분 아시겠지만 R 발음이 많이 굴리잖아요. 그래서 카메룬이라는 조금 느낌이 있어가지고 영어로 카메룬, 불어로 카메룬이라고 느낌이 나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 그 카메룬이라는 나라 이름에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의미가 네, 있나요? 맞아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그 뜻이 있는 국가명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카메룬이 뜻이 동물의 이름이에요. 그 정확하게 새우예요. 카메룬이라는 단어 자체가 새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5세기 때였나 14세기 때였나 그 포르투갈에서 오는 사람들이 카메룬의 적도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적도로 진입을 하면서 무리강이라고 그 강이 있어요. 그 강을 진입을 해서 카메룬 내륙으로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그 강에 거기 지나가면서 새우가 많기 때문에 그 강 이름이 리오도스 카마로에스. 저는 그 포르투갈어 잘 못해가지고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리오도스 카마로에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우 많는 강으로 지어져가지고 이 카마로에스라는 단어가 나중에 뭐 영국 식민지 때에서 카메룬이라고 바뀌고 프랑스 식민지 때도 캐머룬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캐머룬이라는 단어 자체가 카마로에스로부터 유래되고 이제 오늘날 카메룬이라는 나라가 탄생된 거죠. 네. 일단 듣자마자 저는 새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 새우 안 좋아해요. 은근히 저는 새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 누알라의 카메룬 제2도시거든요. 수도는 야운데인데 제2도시는 누알라예요. 누알라에서 새우는 많이 먹어요. 네. 그래서 무리강 근처에 가면 거기 식당도 많고 거기 엄청 큰 새우들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누알라랑 크리비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가는 곳이 누알라랑 크리비인데 거기는 새우는 많이 나오죠. 네. 네. 그럼 일단 한 가지 나중에 카메룬에 가면은 꼭 새우 새우를 요리를 먹어야겠다. 맞아요. 한번 그러면 현종 씨는 이런 새우 요리나 카메룬 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좀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약간 낯설기도 했던 음식들도 있었고 되게 맛있었던 음식들도 있었는데 방금 말씀해주신 부알라랑 크리비를 실제로 제가 갔었어요. 그래서 가면은 또 해산물로 유명한 지역이다 맞아요. 보니까 항상 그 새우랑 이렇게 구이 음식들을 시켜서 먹었었거든요. 근데 다들 되게 호불호 없이 다 진짜 맛있게 드셨던 기억이 있어요. 카메룬의 해외에서 특히 아프리카의 나라들 중에서 카메룬 사람들이 가장 자랑한다 하는 거는 하나는 요리인 거고 두 번째는 축구예요. 그래요? 그래서 뭐 코트디부아르에 있는 뭐 가봉이든 베닌이든 카메룬 음식이 맛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놀레랑 플랑땡이랑 등등 있어요.
그래서 은근 카메룬이 요리 잘하나 봐요. 카메룬. 저는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그러면 한국에서 혹시 카메룬 음식을 맛볼 수 있거나 그런 곳이 있나요? 아, 좋은 질문이네요. 제가 알기로는 이태원에 있는 아프리카 식당이 있는데 거기 주로 요리사분들이 가나 혹은 나이지리아 출신이기 때문에 그쪽 메뉴가 제일 많이 나오고 가끔씩 카메룬 음식도 나오긴 해요. 네. 카메룬 다부족 국가잖아요. 네. 부족이 많기 때문에 네. 이게 서부 지역의 카메룬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나이지리아랑 같이 가까워가지고 나이지리아에서 대표적인 음식도 카메룬 서부 지역에서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카메룬 사람들이 그 식당에 가면 비슷한 재료 맛볼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럼 지금 이제 요리 얘기해 주시다가 부족이 많다고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카메룬에는 얼마나 몇 개의 부족이 지금 인구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256개 정도 돼 있거든요. 식민지 이전에 민족 단위로 살았잖아요. 네. 그래서 민족 또는 왕국 단위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위로 정해진 국경들 이내로 이제 한 나라화 돼서 그래서 이제 한 나라의 혹은 국민성이 네. 키우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60년 이후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네. 쉽지 않다는 거죠. 많은 어려움에 있고 많은 아픔도 있고 그리고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도 아마 이미 아시겠지만 그건 다 부족, 다민족 국가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그래도 카메룬 상당수의 부족이 존재한다는 게 또한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카메룬 사람들이 해외에 나갈 때 또 하나 자랑한다는 거는 아프리카 미니에이처라고 하는데 축소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특징들이 카메룬에서 찾을 수가 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북부부터 남부까지 대표적인 것들이 다 찾을 수가 있고 날씨적으로도 그렇고 민족적으로도 그렇고 언어적으로도 비슷해요. 저는 카메룬에 뭐 10개월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겠지만 되게 추억이 많아요. 많은 일을 겪었기도 했고.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또 특히나 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제 경험을 기반으로 카메룬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또 메르델 씨도 알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너무 즐거운 대화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려요.